100번을 본 영화가 있습니다. 100번을 들은 음악도 있고요. 물론 100번 넘게가 정확한 표현이겠죠. 100번을 넘게 본 그림도 물론 있어요. 뭐 그림을 100번 넘게 봤다는 것도 참 애매하긴 한데, 아무튼 그런데 과연 100번을 넘게 읽었던 책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어제 도서관을 다녀오는 저녁 때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. 100번을 읽은 책? 있더라고요. 그것도 다행스럽게 2권이나 되더랍니다. 그 중에 한 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. 오래된 책이죠. 피천득의 수필집입니다. 2년. 수필가, 시인, 영문학자인 피천득님. 사실 뭐 우리나라 고전 문학에선 절대 빠질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, 또 그의 수필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저도 결국은 이 책을 100번 넘게 읽을 만큼 가까이 두게 되었는데요.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20대 한 초반? 초중반? 21, 3, 4살 때쯤 이 책을 산 것 같아요. 교보문고에서. 왜 샀나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그래도 뭐 제법 글이란 걸 쓰는 걸 즐기는 제 입장에서 미천이란 건 굉장히 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, 배움도 짧고 공부도 등한시했으니까요. 그래도 수필 한 권쯤은 친구처럼 가까이 두고 오래 읽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정말 뜻밖의 생각으로 이 책을 구입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운이 좋게 20대 중반 때, 그것도 중편 소설로, 그리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매년 열리던 어떤 공모전에서 2등이라는 수상을 했을 때 굉장히 몹시 창피했었어요. 사실 술김에 며칠 만에 써내려간 소설인데 얻어 걸렸다는 느낌이 들었고, 100% 사실 운이죠. 저는 뭐 그럴 주제가 되지도 않지만, 근데 또 정작 그 공모전의 상금을 계좌로 입금받고 그 기분에 취해서 몇 달을 이렇게 지내면서 여러 권의 책을 읽을 계획은 없다,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. 이왕이면은 좋은 책 한 권을 좀 오래 읽자 하는 마음으로 얼마 되지 않는 책장에 꽂힌 책을 보니까, 그때도 이 피천득 수필가가 쓴 인연이란 책이 있었더라고요. 최근에는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보는 걸 오랫동안 해오고 있잖아요. 근 10년을 해오고 있는데, 예를 들어서 뭐 책을 다 읽었는데 내일 반납을 해야 되죠. 보통 회사 다녀오고 저녁에 반납을 하는데, 그럼 내일 출퇴근길에 읽을 책이 없어. 요럴 때 무조건 책가방이란다. 출퇴근용 가방에 넣는 책이 바로 이 인연이란 책입니다. 더욱이 뭐 운 좋게 뽑혔던 그 소설에서도 그렇고, 제가 끼적였던 습작에 가까운 중단편 소설의 여자 주인공 이름들은 거의 다 이연이라고 지었었어요. 인연에서 니은 한자를 뺀, 니은 하나를 뺀 이유이기도 하고요. 사실 우리는 다 인연이죠. 제가 이렇게 짓거릴 수 있는 것도 우리 부모님의 인연이 있었던 거고, 또 제가 이렇게 떠드는 것을 들어주는 여러분들도 결국은 저와의 인연이 있는 거죠. 그게 친구나 형제나 가족, 부부지간이 될 만큼의 억겹이 넘는 인연은 아닐지언정, 모두에게 주어진 정해진 시간에서 이 컨텐츠를 클릭한, 설마 그것이 실수였다 한들 지금 이 순간은 우리도 인연입니다. 이 책을 좋아하게 된 이유,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, 사실 피천득이라는 작가가 살아온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훨씬 전인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대의 시대였습니다. 독립운동가들이 이 수필집에 등장을 하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
그의 사고방식은 사실 좀 부끄러울 정도로 보수적이고 여자를 약간 좀 하찮게 보는, 약간 소외시키는 표현도 있습니다. 언젠가 한번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지인 중에 한 분이 피천득이 여자를 바라보는 시점 때문에 그를 굉장히 좋지 않게 본다라는 이야기도 이번 녹음을 하려고 옛날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기억이 나더라고요. 사실 이 책을 좋아하는 것 중에 이 책의 머릿글을 저는 또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. 머릿글은 아니구나. 수필이란 제목의 글입니다. 이 책의 첫 글로 소개가 되는데,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는 크게 두 곳이 있어요. 먼저 첫 번째 포인트를 읽어드리자면, 수필은 청춘의 글은 아니요 36살 중년 고개를 넘어선 사람의 글이며 정열이나 심오한 지성을 내포한 문학이 아니요 그저 수필가가 쓴 단순한 글이다. 수필은 흥미는 주지만은 읽는 사람을 흥분시키지는 아니한다. 수필은 마음의 산책이다. 그 속에는 인생의 향취와 여운이 숨어 있는 것이다. 느껴지시나요? 드라마틱한 기승전결과 절정에서의 클라이막스가 돋보이는, 절정에서의 클라이막스, 둘 다 똑같은 표현인가? 아무튼 혼돈의 카오스네요. 그런 소설도 아니고 또 응축된 시어들이 포진된 시도 아니죠. 사실 수필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교훈적일 필요도 없고, 그렇다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으로는 결코 마무리될 수 없는 애매모호하면서도 참 묘한 노선의 문학이기도 합니다. 두 번째 부분을 또 소개해 드릴게요. 덕수궁 박물관에 청자 연적이 하나 있었다. 내가 본 그 연적은 연꽃 모양을 한 것으로 똑같이 생긴 꽃잎들이 정연히 달려 있었는데, 다만 그 중에 꽃잎 하나만이 약간 옆으로 꼬부라져 있었다. 이 균형 속에 있는 눈에 거슬리지 않은 파격이 수필인가 한다. 한 조각 꽃잎을 꼬부라지게 하기에는 마음의 여유를 필요로 한다. 먹고 살기 바쁘고 출퇴근, 집, 가끔 즐기는 유흥, 아무 생각 없이 흐르는 세월에 등 떠밀려서 산다면 사실 수필을 쓰기는 어려울 거예요. 이 꼬부라진 하나의 꽃잎과 흥미는 주지만 읽는 사람을 흥분시키지 아니하는 그 적절한 노선, 그 중요한 균형미가 수필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. 사실 100번을 넘게 읽다 보니까 이 책은 머릿속에 다 있어요. 모든 활자들 하나하나를 외운다는 뜻은 아니지만, 신기한 건 20대 초중반 때 읽었을 때의 느낌, 그리고 갓 결혼했을 때 읽었을 때의 느낌, 그리고 작가의 딸 서영이가 있듯이 저 역시 두 아들을 낳고 나서 마주하고 나서 읽는 느낌이 다릅니다. 몹시 설레이고 흥분되는 감정이었는데요. 안 그래도 예전에 그런 일도 한번 있었어요. 가까이 사는 막내 딸아이가 이런저런 연유로 여러 교감을 많이 나눴는데, 제게는 사촌 여동생이죠. 한 번은 어린 왕자 책을 선물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읽어라. 1년이면 12번을 읽을 것이고 5년 정도 지나면 60번을 읽을 텐데 그리 길지 않은 분량이니까 이 똑같은 책을 한 달에 한 번씩만 읽어라. 그리고 그 읽어지는 횟수가 많아지고 읽으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책의 내용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경험해봐라 라는 되도 않는 이야기를 했었는데,
고맙게도 매달은 아니었지만 제가 주문한 대로 그 녀석은 책을 읽어갔고, 훗날 제게 그 느낌을 굉장히 상세하게 전해진 않았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고 고맙다는 인사도 제게 주었습니다. 한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, 그리고 그 사람의 시야에 들어온 모든 것들이 수필에 담겨진다면 그거를 읽는 우리 또한 작가의 그것과 일치하는 접점을 찾긴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. 그러다 보니 근래에 볼 수 있는 수필의 패턴이, 사실 뭐 최근에 제가 수필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알 수는 없겠지만서도 피천득의 언어로 표현되는 수필과는 또 분명 다를 것이고, 그 공백의 폭은 생각보다 좀 넓지 않나 라고 생각도 듭니다. 부끄럽지만 한 2달 전쯤 가벼운 마음으로 응모한 작은 공모전에서 조그맣게 상을 받았어요. 대단히 기분이 좋을 뻔했죠. 1등이 될 줄 알고. 그런데 그 정도 깜은 아니었는지 아무튼지 간에 상을 받았는데, 사실 정말 기분이 좋았던 건 수필이란 장르의 글이었죠. A4 2장 정도 되는 결코 쉽지 않은, 저한텐 그랬어요. 사실 글을 쓰는 방법도 그래요.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고, 또 그 글을 마감 짓는 과정에서의 힘든 부분들, 고통들 분명히 있을 텐데, 저는 사실 글을 쓸 때 굉장히 빨리 써요. 자랑은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, 뭐 한참 글 많이 쓸 때는 뭐 A4 한 3장짜리는 1시간도 안 걸렸으니까 물론 글의 퀄리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결국은 저도 나이가 들고 작가가 말한 중년의 기점을 이미 7년이나 넘어선 시점이 되다 보니까 글을 쓰는 건 그래도 제법 많이 어려워지진 않았지만, 그 글을 계속 수정하고 다듬는 데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그렇지만 또 너무 많이 지우개를 갖다 대면 정말 글은 또 산으로 가니까 그런 행동은 잘 안 하고요. 결국은 글을 쓰는데 한 60%의 에너지, 그리고 글을 수정하는 데 한 40%의 에너지를 쏟으면서 그래도 한 편의 수필을 마무리 지었고, 또 그 결과를 나름 인정받으니까 참 그 기분은 좋더라고요. 우리나라 평균 수명까지 제가 산다고 봤을 때 저는 앞으로 이 책을 최소한 100번은 더 읽을 것 같고요.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150번 정도 더 읽을 거예요. 완전히 샛노랗게 된 종이의 지면이 그때는 더 진한 색이 될 거고, 워낙 조심조심 봐서 제본은 튼튼한데 뭐 그때쯤 되면은 제본이 너덜너덜해질 수도 있겠죠. 분명한 건 위대한 작가의 개인사가 이 안에 담겨져 있고, 그가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던 엄마의 아들로서의 모습, 그리고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아이의 아빠의 모습,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다. 이 수필집의 제목이 인연인 이유는 이 안에 인연이라는 글이 있기 때문이죠. 피천득 작가가 17살 되던 봄에 일본에 갔었고, 거기서 만난 아사코라는 여자아이와의 인연, 결국 정본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훗날 그 아사코를 피천득 선생은 3번을 만납니다. 책 페이지로는 하나, 둘, 셋, 넷, 6페이지. 이 수필집에 담겨져 있는 보통의 글들에 비해서는 꽤 장문의 글이고, 결국 그는 아사코와의 인연을 정말 인연 그대로로 남기고 말죠.
지난 오랜 시절 동안 수필 그리고 인연이라는 컨텐츠를 화두로 삼을 때 많이 인용되던 문구이기도 하고 글귀입니다. 저와 여러분의 인연, 여러분들 개개인의 주변 모든 인연,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인연, 또 앞으로 보내야 할 인연들을 위해서 그 인연들을 떠올리면서, 그리고 그 인연들을 기리면서 요 마지막 문구를 읽는 것으로 오늘 피천득의 수필집 인연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.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,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. 아사코와 나는 3번 만났다. 3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.